삼성전자를 좋은 회사라고 믿고 오래 들고 가는 전략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고 다음 날은 매수 사이드카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에 5%, 6%씩 흔들리고 코스피 전체가 하루 만에 수백 포인트씩 움직입니다. 이건 기업 가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를 볼 때 실적이 좋으냐, 업황이 살아나느냐, 외국인이 사느냐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신용자금 쏠림,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 미국 반도체 흐름, SK하이닉스, ADR, 금리와 환율이 한꺼번에 삼성전자 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를지 내릴지를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주식 투자의 뉴노멀이 무엇인지, 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서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투자자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남고 또 하락장 속 수익 기회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장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방향보다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 시장은 나름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호재가 나오면 오르고 악재가 나오면 빠지고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친 뒤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는 반도체 고점론과 레버리지 청산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바로 다음 날에는 미국 물가 한도와 반도체 랠리로 매수 주문이 몰리며 시장에 급등합니다. 어제의 공포가 오늘의 추격 매수로 바뀌고 오늘의 환호가 내일의 차익 실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투자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거의 반드시 흔들립니다. 빠질 때는 더 빠질까봐 팔고 오를 때는 놓칠까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의 속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예전보다 더 분명한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냐 아니냐보다 지금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주식 투자의 뉴노멀 5가지입니다. 첫째, 시초가보다 종가가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좋은 회사보다 좋은 수급이 먼저입니다. 셋째, 대장주 하나가 아니라 밸류체인 확산을 봐야 합니다. 넷째, 하락장에서 수익 기회는 바닥 맞추기가 아니라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 찾기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신용과 레버리지는 수익 도구가 아니라 변동성 증폭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를 잘 알고 있어도 계좌는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한 우량주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 수급의 중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가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기업 분석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뉴노멀입니다. 시초가보다 종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장 초반 방향이 하루 흐름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하게 출발하면 대체로 강하게 이어지고 약하게 출발하면 하루 종일 눌리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 초반 급등도 믿기 어렵고 장 초반 급락도 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와 프로그램 매매가 장중 가격을 과장하기 때문입니다. 매수 사이드 카가 발동될 정도로 강하게 출발해도 오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무너져도 장중에 강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낙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시초가가 아닙니다. 종가입니다. 시초가는 감정이고 종가는 수급의 결론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초가는 감정이고 종가는 수급의 결론입니다. 장 초반 가격은 밤사이 미국장, 선물, 환율, 뉴스, 커뮤니티 분위기까지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장되기 쉽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거래 대금이 크고 외국인과 기관, 개인, ETF, 프로그램 매매가 모두 붙어있는 종목은 시초가가 실제 하루 방향을 정확히 말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장중에 눌렸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입니다. 외국인이 받는지, 기관이 받는지, 개인만 추격하는지, 장 후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5% 올라도 오후에 계속 밀리면 그건 강한 반등이 아니라 단기 반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출발해도 장중 저점을 지키고 종가가 강하면 그건 공포를 소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첫 가격보다 마지막 가격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뉴노멀입니다. 좋은 회사보다 좋은 수급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AI 서버 수요와 기업용 SSD, HBM 회복 기대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장세에서는 좋은 회사도 수급이 꼬이면 하루에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최근 급락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10%씩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 신용물량,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가?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회사에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외국인 현물 순매수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들어왔다가 바로 빠지는지, 며칠 연속으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기관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장중 상승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선물 수급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방향을 잡으면 현물 시장에도 빠르게 영향을 줍니다. 넷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 기초자산 레버리지 상품이 커질수록 본주 가격도 더 과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용 잔고 변화입니다. 신용이 너무 많이 몰리면 상승할 때는 탄력이 커지지만 하락할 때는 반대 매매와 청산 압력이 커집니다. 좋은 회사라는 이유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좋은 회사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두 번째 뉴노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 ETF, 레버리지 상품, 신용자금이 모두 몰려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신용자금이 빠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로 돈이 몰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양날의 칼입니다. 대형주로 자금이 몰리면 반등 탄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신용과 레버리지라면 하락할 때는 매도 압력도 더 커집니다. 좋은 회사라도 신용이 과하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계좌가 버티지 못하면 기업의 미래를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수급 구조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좋은 회사니까 괜찮다로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좋은 회사에 어떤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삼성전자만 보면 시장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살아난다면 돈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성전기, 반도체 기판, 장비주, 소부장, 전력기기, AI 인프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수익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은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도 먼저 거래대금과 수급을 회복하는 주도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바로 이 지점을 함께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반등 이후 어디로 돈이 확산되는지, 하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수급을 되찾는지를 같이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실전 대응으로 연결할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노멀입니다. 대장주 하나가 아니라 밸류체인 확산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반등이라면 삼성전기, 기판, 장비주, 소부장, 전력기기, AI 인프라로 돈이 퍼져야 합니다. 7월 15일 반등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기, 반도체 기판, 장비주, 광통신 관련주, 전력기기까지 여러 밸류체인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장주만 오르면 단기 반등일 수 있습니다. 대장주에서 시작된 돈이 후방 밸류체인으로 퍼질 때 시장은 그 흐름을 진짜 주도 테마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출발점이고 돈의 확산이 진짜 방향입니다. 이제 투자자는 삼성전자가 올랐나 보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어디로 갔나를 봐야 합니다. 왜 밸류체인 확산이 중요할까요?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수혜를 받으려면 혼자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HBM과 서버용 D램을 더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패키징이 필요하고 기판이 필요하고 소재와 부품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기기와 냉각,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진짜로 다시 주도주가 되려면 그 주변 생태계도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중심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움직이면 주변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등의 질을 확인하려면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삼성전기와 반도체 기판주, 장비주, 소부장, 전력
전력기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돈은 늘 길을 만듭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한 돈이 어디로 길을 내는지를 보는 것이 지금 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기술입니다. 네 번째 뉴노멀입니다. 하락장에서 수익 기회는 바닥 맞추기가 아니라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 찾기에서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이 오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가 바닥인가? 삼성전자 얼마까지 빠지면 사야 하나? 코스피 몇 포인트가 저점인가? 물론 가격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닥권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살아나는지 보는 겁니다. 하락장이 끝날 때 모든 종목이 동시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먼저 배장주가 거래대금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 실적이 있는 후방주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성 종목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수익 기회를 확보하려면 바닥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하락장에서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지수가 흔들려도 거래대금이 줄지 않습니다. 둘째, 장중 눌림이 나와도 다시 받아주는 매수세가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옵니다. 넷째, 대장주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더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섯째, 실적이나 수주, 업황 논리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 삼성전기와 기판주, 장비주가 함께 강하다면 시장은 AI 반도체 투자를 다시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오르고 후방주는 약하다면 그건 단기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하락장 속 수익 기회는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싼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살아나는 종목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주도주 알림센터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단순히 급등주를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거래대금과 수급을 회복하는지, 대장주 반등 이후 돈이 어느 밸류 체인으로 확산되는지, 눌림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담는 종목이 무엇인지 함께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장에서는 한 박자 늦게 보면 이미 시초가의 가격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따라가면 장중 변동성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다음은 어디인가?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 HBM 밸류 체인은 어디인가? AI 인프라가 움직이면 전력과 데이터 센터는 어디인가? 이 질문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하락장 속 수익 기회를 찾는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뉴노멀입니다. 신용과 레버리지는 수익 도구가 아니라 변동성 증폭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신용과 레버리지는 수익을 2배로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판단 실수를 2배로 키우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신용자금이 빠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로 신용자금이 몰리는 흐름은 분명 반등 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락할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신용으로 산 주식은 시간이 투자자의 편이 아닙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고 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누르며 추가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빠질 때는 기계적 매도가 더해지며 하락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신용과 레버리지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과한 신용 앞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신용으로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안전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에 5%, 6%씩 움직일 수 있는 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변동성에서는 신용 비중이 큰 계좌가 먼저 흔들립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계좌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신용과 미수, 과한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투자자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시간이 있어야 좋은 기업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좋은 가격에서 다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살아남은 계좌만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필요한 실전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 초반 가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시초가가 강하면 흥분하지 말고 약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종가를 보십시오.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지키는지 낙폭을 줄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보십시오. 특히 하루짜리인지 며칠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밸류체인 확산을 보십시오. 삼성전기, 기판주, 장비주
기주, 소부장, 전력기기까지 돈이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용과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십시오. 지금 장에서는 욕심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하락장에서는 먼저 살아나는 종목을 보십시오. 바닥을 마취를 하지 말고 돈이 먼저 돌아오는 주도주를 찾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가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의 기본 생존 규칙입니다. 두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이후 시장에서 삼성전자만 보시는 분들은 반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살아난다면 삼성전기, 반도체 소부장, AI 인프라, 전력기기까지 돈이 확산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월요일장 초반부터 대형주 반등 이후 어디로 돈이 이동하는지, 하락장에서 수익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주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먼저 거래대금이 붙고 눌림에서도 수급이 유지되고 대장주 반등 이후 돈이 확산되는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투자는 감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수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종목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어렵다면 기준을 함께 세우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주식 투자의 뉴노멀 5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초가보다 종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시초가는 감정이고 종가는 수급의 결론입니다. 둘째, 좋은 회사보다 좋은 수급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사실보다 그 좋은 회사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대장주 하나가 아니라 밸류체인 확산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출발점이고 도매 확산이 진짜 방향입니다. 넷째, 하락장에서 수익 기회는 바닥 맞히기가 아니라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 찾기에서 나옵니다. 공포 속에서도 거래대금과 수급을 회복하는 종목을 봐야 합니다. 다섯째, 신용과 레버리지는 수익 도구가 아니라 변동성 증폭기입니다. 판단 실수를 2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지금 시장의 새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좋은 회사입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 AI 서버 수요, HBM 재도전, 기업용 SSD, 반도체 밸류체인 확장이라는 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에서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급 구조를 봐야 합니다. 신용 쏠림을 봐야 합니다. 밸류체인 확산을 봐야 합니다. 장 후반에 힘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강하게 오른다고 바로 추격할 것이 아니라 눌림에서 누가 받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약하게 시작한다고 바로 던질 것이 아니라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는 시장이 아닙니다. 대응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외국인 수급, 신용자금 이동,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삼성전기와 소부장 확산, AI 인프라와 전력기기까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모든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구조가 바뀐 장에서는 늦게 보고 따라가는 방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수익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도 결국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포 속에서도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를 찾는 것, 그 주도주의 돈이 확산되는 순간을 보는 것,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에서 대응하는 것.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에서는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고 다음 날은 매수 사이드카가 나옵니다. 이 정도 변동성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의 새로운 작동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초가가 아니라 종가를 보고, 뉴스가 아니라 수급을 보고, 대장주 하나가 아니라 밸류체인 확산을 보고, 바닥을 맞추려 하기보다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과 레버리지를 줄여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기회가 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거칠 겁니다. 거친 시장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계좌를 지킵니다. 눈앞의 고가창은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돔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